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모셨습니다. 함께 6월 말 7월 초, 그러니까 7월 장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투자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장 출발하고 나서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고 올해 11번째 있는 일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대형 반도체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삼전 믹스가 오늘은 좀 못 가고 있어서 이런 네. 부분인데 수요 둔화, 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괜찮을지 이거부터 좀 풀어주시죠. 네, 지금 네. 뭐 계속해서 6월 들어서 그 증시 변동 나올 때, 특히 이제 반도체 두 개 종목의 주가가 이제 빠질 때 나오는 것들이 6월 초에도 나왔던 건 뭐 브로드컴발 이슈였던 것 같고요. 대체로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처럼 나타나기는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변동은 항상 뭐 시장에서 늘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도 HBM만 놓더라도 올해보다 내년 가면은 가격이 50% 이상 인상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쪽에서의 뭔가 실적이 꺾인다든지 뭐 수요가 좀 꺾인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최근에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고객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격 이야기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범용 D램이라는 쪽도 수익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 조금씩 나오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시트현 회장 자체가 HBM 쪽도 뭐 주력하고 있지만 범용 D램도 보니까 수익성이 좋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가격을 좀 올리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 지난주에도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을 결국 고수하면서 네. 지금의 수요는 수요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벌어들인 돈 가지고 이제 조만간 이제 2시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반도체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관련주가 오늘 쫙 뜨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전 하이닉스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이제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투자를 해가지고 캐파를 늘리는 부분들이니까 결국 시장은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도 여기서는 지금 내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하여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그런 우려감들은 좀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약간 궁금한 부분이 그 범용 D램의 가격 상승률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HBM 같은 경우는 스페셜티 메모리이기 때문에 D램 가격, 그러니까 범용 D램 가격 상승률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이 상승률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면 또 추가적으로 하락 요인이 될 수는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예. 크게 우려를 가질 정도의 그건 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3월 달에도 그 범용 D램은 유럽 쪽인데요. 가격이 좀 빠진다라는 이야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건 거의 지나가듯이 이야기들이 됐고요. 지금 제가 볼 때 D램 쪽도 생산 자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경쟁사로 말하는 쪽은 뭐 마이크론 이런 쪽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쪽도 지금 보니까 만만치 않게 범용 D램도 수익성이 좋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쪽도 우리가 지금 수익을 가져와야 될 것 같으니 HBM뿐만 아니고 기존에 이제 범용 D램, DDR5나 뭐 또는 DDR4 이런 쪽이죠. 이런 쪽도 우리가 수익성을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일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HBM은 뭐 가격 계속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범용 D램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부 보고서에 나오는 뭐 이야기들은 약간의 뭐 그 데일리로 나오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또는 뭐 역시나 업황이라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세적으로 가격을 꺾는 그런 이슈들은 아닐 것 같아요. 대세적으로 가격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 추세적으로 가격 변동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고점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투자 전략을 바꾸고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약간의 뭐 리스크라면 리스크 요인들 그건 항상 우리가 투자하면서 늘 챙기는 부분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오픈 AI가 그러니까 기업이 IPO를 하면은 상당 부분 왜 가치를 좀 높게 받고 싶잖아요. 근데 1조 달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말에 IPO를 좀 연기한다. 그걸 좀 검토하고 있다. 요런 또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력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일단 오픈 AI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최종의 엔드 유저이겠죠. 그 엔드 유저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 투탑에게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I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단에 있는 기업이 IPO를 이제 뒤로 미루는 것들은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더 높여가지고 자기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IPO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새롭게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금을 최대한 많이 조달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 요인들을 최대한 살리고 싶은 거고요. 기업 가치가 가장 정점에 달았을 때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 스페이스X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치를 받으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금을 많이 쉽게 말하면 조달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투자할 건데 오픈 AI는 그걸 봤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뭐 현금이 굳이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투자 그 IPO 시기를 뒤로 밀어가지고 자금을 훨씬 더 많이 좀 조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다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그런 과정이 나올 거고 국내 업체들은 당연히 이 자금이 이제 조달된 이후 집행되는 과정에서 또 수혜를 네. 받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픈 AI가 기업 가치를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겐 되려 더 유리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니까 국내 그 반도체 기업들, 인프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계속 수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좀 역발상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네요. 연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업 가치를 잘 받으면 우리에게 떨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특히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요. GTEX AI 유럽 2026 이런 분 개최가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또 삼성직스나 AI 관련주가 영향을 받겠죠. 네. 예. 일단은 그 AI는 전 세계 일단은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AI 뭐 소버리, 그러니까 결국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봐도 AI에서 1위라고 하는 건 당연히 미국이고요.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생각보다 많이 이 AI 쪽에서 뒤쳐져 있기 때문에 AI의 어떤 주권 이런 것들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번에도 좀 핵심이 되고 있는 것들은 AI 어떤 모델에 집중해보다는 AI 인프라 구축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행사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AI 생태계 구축을 자체적으로 많이 추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국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AI 뭐 서버 관련된 부품들 최근에 MLCC 업체들도 상당히 박강을 받고 있고요. 기판 업체 역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전력기기나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뭐 전력기기나 뭐 배전망, 송전망 이런 것들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AI 모델에 좀 집중해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거는 이번 주에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AI 관련된 이벤트가 꽤나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GTEX AI 유럽 이런 거는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뭔가 많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럽 쪽도 AI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미국을 뭐 타겟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좀 넓혀가는 게 중요하지만 유럽도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 설비 투자나 여러 가지 디램 급등 여파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올까라고 봤을 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나오면 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많이 지금 관심사는
좀 뒤처지고 있는 모양이나 네, 봐요. 맞습니다. 아무튼 또 중요한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는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외국인이 거의 4조 가까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순 매도는 지속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이 밀릴 때 조정의 빙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나요? 근데 이 중에서도 외국인이 또 사는 섹터나 네. 종목들은 또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그런 건 또 무엇일지. 예. 과거부터 네.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면은 항상 그 시장 지수도 그렇고요. 또 개별 종목들의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주도했던 건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결국 국내 지수나 가격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매도한 금액을 올해 누적으로 봤더니요. 한 114조 원이 되고요. 작년에 연간으로 매도한 금액을 봤더니 1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단순히 비교해도 아직 반기도 안 지났는데 10배 이상의 금액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금액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많이 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이 또 중요하겠죠. 네.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몇 퍼센트 투자하고 뭐 유럽은 얼마 투자하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아시아는 몇 퍼센트 투자하는데 그중에 한국은 몇 퍼센트를 투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투자 비중을 놓고 봤더니 지금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주까지 겁니다. 35%로 역대 지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는 하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의 비중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을 비중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싶어서 매도하는 건 아니다. 그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상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리버럴시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도해서 비중을 맞추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이 원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니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건 뭐냐면 과거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거의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2달 전쯤 나왔던 글로벌 IB 보고서인데요. 여기에서 그 수급 요인들 이야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한국 주식은 지금 현재 수급의 어떤 포지션 비중을 봤더니 외국인과 기관, 한국의 어떤 개인의 어떤 포지션이 지금 고르게 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들은 과거처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던진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최근에는 기관보단 거의 개인분들이 네. 많이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관이지만 개인 자금 들어가 있는 ETF 여기서 많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진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쉽게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의 단순 매도 어떤 금액만 가지고 시장을 계속해서 리스크하게 보는 건 잘못된 시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기회만 되면은 더 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난달에 외국인이 47조 팔았는데 700조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기사 보면은 참 잘 이렇게 먹고 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현재 사고 있는 그런 기업들, 업종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네. 코스피를 다시 팔고 코스닥을 좀 사긴 코스닥, 했는데요. 예. 코스닥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히 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을 과거처럼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고 비중을 좀 꾸준히 늘려놓은 종목들이 꽤 있고요. 단연 반도체 소부장을 지금 많이 샀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코스닥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아주 고르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코스닥 소부장을 특히 많이 샀고 그 중에 장비주를 좀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산 종목을 봤더니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워닝 IPS, 유진테크, 테크윙 이런 기업들 많이 샀습니다. 지금 전 공정 방안에서 가장 핵심되는 장비도 많이 샀고 테크윙은 검사 장비인데 검사 장비까지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개별 종목이지만 제주반도체는 이제 펜닉스 기업인데 네. 이런 기업들을 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 부품 따내는 리노공업 많이 샀고
패키징하는 업체 중엔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을 샀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10종목이라면 거의 7종목 될 정도로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 헬스케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가총액 큰 기업들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하는데요. 이 기업들은 코스닥 승강제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포함될 유력 종목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미리 좀 사두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닌데 파마리서치, 클래시스는 꾸준하게 비중을 늘리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에서는 이노스 첨단 소재, 2차 전지는 엔캠이나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총 상위 단에 에코프로 BM 역시 많이 사고, 로봇주 중에서 로보티즈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 특히나 코스닥 승강제에서도 프리미엄에 들어갈 만한 기업들을 좀 줄여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결국엔 잘 생각해 보면은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 때 올라가야 될 종목들입니다. 네. 이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서서히 비중 계속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코스닥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강세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추세가 이어질 때 과연 어디에 올라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또 팁이 될 수 있잖아요. 외국인이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비중 확대하는 섹터 굉장히 궁금해서 답을 주셨고요. 어쨌든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변동성이 되게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휴가철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거래 대금, 거래량 이런 부분이 줄게 마련인데, 전략적인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휴가 시즌 되면은 네. 통상 거래량 자체도 줄고 상당히 한산한 모습은 좀 있었는데, 작년에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여름에 거래량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장이 급격히 올라가던 시점이 6월, 7월 요때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불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래량이 주는 모습은 없었고, 올해도 제가 볼 때 변동장이 되던 뭐 불장이 이어지던 간에 여튼 지금 분위기상은 거래는 예년처럼 엄청 한산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꾸준하게 변동이 좀 나올 것 같고, 최근에도 여러분들 그 휴가철에 가셔도 휴대폰으로 열심히 또 매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접근성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거래량을 우리가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7월 들어가면서 또 8월 이때 2분기 또는 이제 하반기 전망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를 지금 우리는 이제 고민해 볼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 생각에서는 지금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을 네네네. 좀 거래량이 더 터지기 전에 담아두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 거래량 터지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꼽아주세요. 제가 이제 반도체 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그 다음 섹터로 확실하게 올라갈 종목이나 섹터로 전력 기기를 보고 있고요. 전력기가 오늘 괜찮잖아요, 네. 또? 3년째 제가 섹터를 보고 있는데요. 항상 실적 시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무조건 거의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지나간 차트 잘 보시면은 항상 실적 발표 전에 쭉 올라오고요. 그다음 실적 발표되면 내려갑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때도 똑같았어요. 5월 전까지 쭉 올라왔다가 실제 다 발표된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7월 들어서 전력 기기들은 확실하게 지금 2분기 실적이 좋고 수주가 좋아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씩은 빠져 있다가 서서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력기기 쪽이 지금 시점에서 7월 넘어가면서 확실한 실적 시즌에 봐야 될 섹터군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종목들이 오늘이 좀 시장에서 반등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반등 여력이 좀 확실하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예, 실적 발표인 전이기 때문에 프리뷰 자료 또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때마다 개별 종목의 섹터 반등 나올 것 같고 반응 나올 것 같고, 실적이 나오는 이제 그 즈음이 정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다시금 매도 전략을 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도하셨다가 다시 또 다음 분기 실적 시즌 이렇게 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대표님이 오늘 언급해 주셨지만 오후 2시에 정부 쪽에서 이제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얼마큼 규모가 나오고 그런 청사진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핫할 수 있는 섹터, 전력, 전선 이런 부분이 꼽히는데 그 관련주 4개를 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무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